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other tax, 다른 텍스, 그 다음에 payment, 자기가 미리 텍스 낸 거, 또는 refund of credit, 돌려받아야 할 크레딧. 있으면 있건 없건 내가 텍스 낼게 있건 없건 무조건 나한테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나한테 크레딧 달라는 거죠. 이제 그걸 배우는데 여기 제가 좀 써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18번이 텍스를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19번이 child tax 있죠? child tax credit 한 애당 2,000불 어른 아니지만 other dependent 500불 받는 거 여기 19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번이 아까 얘기한 non-refundable credit 말하자면 child care credit, dependent care credit 이거 주는 거 있죠? 그거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19번과 20번을 더해서 자기가 19번과 20번 요거 child tax credit과 non-refundable credit을 더하면 다 크레딧이죠. 나한테 가질 거죠. 그런데 세금 계산 우리가 taxable income에서 세금 계산한 거 있죠. 그거에서 빼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텍스 낼 돈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건 제로로 넣는다. 그죠? 그 얘기고. 그걸 뭐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데 아까 여기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taxable income 거기다 taxable income에다가 tax rate를 곱하고 그러면 tax 계산이 나오는데 얼마 tax를 내야 한다는 거.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내야 할 tax 추가적으로 그 income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내야 할 tax 합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기가 계산한 거 grand tax 그다음에 additional tax 그래서 그 중에 child tax credit 빼고 그다음에 non-refundable 빼고 나니까 요건데 이제 이게 마지막 자기가 해당하는 텍스죠. 그죠? 그게 숫자가 마이너스면 제로로 나오고 만약에 그게 플러스면 자기 텍스 낼 거 있어요. 그러면 달러로 그 텍스에 대해서 내면 되는 거죠. 자, 이런데 이 중에서도 또 몇 가지 이제 텍스 벌써 다 계산한 것 같은데 뭐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즉 이거는 뭐가 있냐면 셀프 엠플로이 텍스가 있어요. 셀프 엠플로이 텍스. 텍스를 다 계산하고 났는데 그 중에 자영업자만큼은 또 추가적으로 뭘 내야 돼요. 추가적으로. 그게 뭐냐면 셀프 엠플로이 텍스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개 낼 게 있어요. 사실은 AMT 아까 얘기한 거. 그다음에 텍스 저기 식당에서 일을 하지만 팁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인컴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텍스 내죠. 뭐 그다음에 tax on early distribution 맞으면 자기가 CD나 이런 거 집어넣었다가 미리 일찍 꺼냈죠. 그러면 거기 텍스 물어내야 돼 10%? 뭐 그런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다가 맞으면 지금까지 계산한 텍스에다가 플러스 아더 텍스가 있어요. 그게 아더 텍스라는 건 셀프 엠플로이 텍스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취급되는 거. 예? 그럼 셀프 엠플로이 텍스는 또 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죠. 원래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고용주가 텍스를 6.75 내고 지금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6.75를 내서 그 텍스를 합해서 IRS에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셀프 엠플로이라는 거는 자기가 고용주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야. 직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용주가 내야 할 세금도 자기가 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종업으로서 또 내야 할 세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내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6.75만 내면 되는데 셀프 엠플로이인 사람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고용주면서 주인이면서 직원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해서 다 같이 텍스를 내야죠. 그래서 이 셀프 엠플로이 텍스는 벌써 이미 텍스블 인컴에서 계산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비즈니스 인컴 스케줄 C 쓰면서 자기가 토탈 비용에서 얼마 까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넷 비즈니스 인컴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곱하기 6.75 계산해가지고 텍스를 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안 냈어요. 요거 주인이 내야 할 포션은 안 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텍스를 다 계산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만큼은 당신이 고용주 역할을 하는 그 6.75%는 당신이 텍스를 낸다. 그래서 요거를 더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여기에 셀프 엠플로이 텍스는
넷 어닝의 15.3%를 더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근데 그 중에 15.3%가 해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12.4%.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저는 시험 보고 해서 배웠는데. 그다음에 메디케어 텍스가 2.9%.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한 게 15.3%입니다. 그래서 이걸 15.3%를 원래는 6.75는 고용주가 내고 그다음에 그 반 또 6.75는 본인이 그 종업원의 역할로서 반을 내는데 이거는 벌써 계산됐은 건 문제가 없지만 요거는 계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other tax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직장 다녀 그러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텍스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났는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6.75의 셀프 엠플로이 텍스가 추가적으로 있다. 자, 추가적으로 있고 그거와 비슷하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early distribution. 자기가 어떤 거 IRA나 어떤 또는 IRA 말하자면 제가 은퇴연금을 들었는데 제가 59.5세 이후에 찾으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은퇴연금 든 것도 사실 텍스에서 빼줬죠. 텍스블 인컴에서 빼줬습니다. 빼줬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텍스를 완전히 빼준 게 아니고 50 리프해 준 거예요. 밀어준 거예요. 딜레이 시켰죠. 언제까지 딜레이 시켰느냐? 59.5세까지 딜레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텍스를 안 내는 거죠. 계속. 59.5세가 지나고 자기가 찾았으면서 이제 텍스를 정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일이 있어서 제가 급해서 돈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텍스 내야 돼. 10%. 10% 텍스, 미니멈 텍스 10% 내야 돼. 그래가지고 10%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10% 내는 텍스도 추가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네가 만약에 일찍 돈을 꺼냈으면 세이빙에서 은퇴연금에서 꺼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텍스를 10% 내야 한다. 그게 추가적인 텍스가 또 붙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은퇴연금을 집어넣지만 59.5세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 미리 뺐으면 페널티 낸다니까 텍스가 있다니까 10%? 큰 돈이죠. 5만 불인데 내가 5만 불 찾았으면 5천 불 텍스 내야 돼요. 큰 돈입니다. 배 아프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텍스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그걸 일찍 꺼내 쓸 수 있는데 페널티를 웨이브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 본인이 다쳐가지고 디서빌리티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을 못하니까 그 돈 꺼내 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건 뭐 죽은 사람한테 페널티 내라고 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메디컬 익스펜스로 보험 커버 안 돼서 본인이 메디컬 그 비용, 의료 비용을 본인이 돈이 없어서 세이빙에서 빼가지고 페이했다.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본인이 잡, 커리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또는 학교 가기 위해서 하이 에듀케이션. 제가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좀 더 MBA 공부하면 좀 직장에서 좀 더 돈도 많이 받고 앞으로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간다. 그럴 경우에 하이 에듀케이션으로 갈 때 그 돈을 빼서 IRA 그 은퇴연금에서 빼서 59.5세가 아니래도 그거를 학비로 쓰거나 퀄리파이드 에듀케이션 익스펜스로 쓰면 학비로 쓰면 그것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집을 사면 근데 첫 번째 집, 두 번째 안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돈을 잘 직장 다니면서 잘 은퇴연금을 잘 세이브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집이 필요해. 그래서 집을 사야 돼. 근데 머니가 없어. 시드 머니가 없어. 다운 페이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은행에다가 은퇴연금 꼬박꼬박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그거 빼서
다운페이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직장 다니면서 잘 세이브 해놨다가 특별하게 뭐 세이빙에다 세이브할 거 없이 잘 자기 은퇴연금에다 집어넣었다가 텍스 크레딧도 받고 텍스블 인컴에서도 빼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빼서 자기가 다운페이 쓰고 페널티도 없고 그러면 일거양득이죠. 그런데 실링이 있어요. up to 10,000불까지. 10,000불? 큰 돈은 아니네. 옛날에 가르칠 때는 그게 없었는데. 자, 그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찾았었다. 59.5세 이전에 내가 은퇴연금을 찾았었다.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 10% 추가적으로 붙는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주고받고 뭐 결론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붙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텍스를 이제 내야 할 금액이 대충 나왔죠. 그런데 미리 요 밑에 보면 페이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텍스를 뭐 제가 직장 다니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매번 페이체를 받으면서 텍스를 안 내고 그냥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텍스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주는 오늘 제가 공부한 것 중에 거기 나와 있는데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피고용인 종업원들한테 텍스를 페이책 줄 때마다 걷어야 합니다. 법입니다, 법. 그러다가 그거를 매번 뭐 매달, 매 쿼터, 매 2일 이렇게 내야 합니다. 미리. 제가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왕창 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보냐? 우리가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W2에 tax withholding 한다고 그러죠. tax withhold.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텍스를 1년 2, 3이 인컴이 얼마쯤 될 거라고 해가지고 대충 텍스 테이블을 보고 미리 조금씩 떼낸 거죠. 그죠? 텍스 withholding 하죠.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내 전체 수입하고 텍스 낸 거하고 텍스 계산해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그거를 페이먼 하죠. 페이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은 텍스 withholding 하는데 텍스 withholding 자영업자는 자기가 텍스 홀딩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가 주인이면서 종업원인데 모터로 텍스를 미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죠. W2에 보통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W2, 웨지에 관련된 W2 폼 봤죠? 거기 보면 박스 넘버 1 말고 박스 넘버는 자기 받은 그 1년 동안 받은 금액, 그로스 인컴, 그로스 웨지. 박스 넘버 2에 보면 자기가 텍스 얼마큼 미리 냈다는 게 있죠. 텍스 위드, 페더럴 텍스 위드 홀드가 있죠. 예. 그게 여기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지난 토요일에 밝혔지만 W2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거기에 나갔던 모든 금액들이 W2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2 집어넣을 때 만약에 텍스 위드 홀드가 1,000불인데 여러분이 10,000불로 친다거나 그러면 이게 텍스 엉망이 되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9, 뭐 1099 interest 또는 제가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 또는 디비전 받은 거 또는 1099 뭐 소셜 시큐리티에서 미리 텍스 낸 거, 텍스 막 각종 텍스 폼에 텍스 위드 홀딩한 거 다 여기에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 넣으시면 텍스 만약에 제가 소셜 시큐리티 1099, SSA 1099을 갖고 왔는데 제가 거기에 페더럴 텍스가 이 사람이 텍스페어가 됐는데 여러분이 스킵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폼을 잘 보고 텍스 위드홀드를 얼마큼 했는지 꼭 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하나씩 다 검토하기 힘든데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other tax, other tax. 뭐 이거는 나중에 여기 있는 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리 낸 거, 자기가 텍스 미리 낸 거, 그걸 다 더하면 되죠. 그죠? 다 더해서 W2에 있는 텍스 위드 홀딩한 거, 1099에 있는 텍스 위드 홀딩한 거 다 더하고, 그 더해서 이게 토탈 얼마인지를 보면은 자기가 텍스 계산한 거 말고 자기가 미리 다 어드밴스를 미리 다 조금씩 걷어서 놓은 거, 자기 마켓에서 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은 거, 그걸 깨가지고 딱 보고서 이제 어느 게 큰 건지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됐고. 그런데 자영업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주가 강제로 무조건 원천징수하게 됐습니다. 한국말로 원천징수. 저한테 봉급을 주면서 미리 텍스 부분을 떼게 됐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냐? 자영업자는 좀 틀려요. 여기는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텍스 한 대씩. 이왕이면 연말에 돈이 남으면 내고 돈이 없으면 안 냈고 뭐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죠. 근데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냐? 미리 에스티메이트 텍스가 자기가 작년 뭐 대충 알잖아요. 자기가 이제 얼마큼 팔았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이익이 날 건지 대충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겠죠. 뭐 회계하기를 잘 모른다. 그러면 뭐 그 전문 프로페셔널 그 텍스 프로페셔널한테 물어보면 그 북키핑 하면서 대충 알아요. 작년 인컴과 익스펜스 거기에 따른 텍스. 올해는 벌써 매출을 보니까 한 11월, 12월 달에 가면 대충 다 입력해 보면 대충 알아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이만한 에스티메이트 텍스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매번 텍스를 미리 다 떼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영업자는 4쿼터리 텍스를 내야 돼요. 미리 예측해가지고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내가 작년에 10,000불 텍스를 냈다. 그래도 올해도 뭐 비즈니스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올해도 10,000불을 내야 할 것 같다 하면은 이 사람이 그거를 12월 31일 날 10,000불 내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그거를 미리 쪼개서 좀 쿼터별로 쪼개서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4쿼터에 쪼개서 냅니다. 4쿼터에 4분기에 1년을 3개월씩 잘라가지고 그런데 그 텍스를 왜 이렇게 했죠? 언제 내느냐 에스티메이트에서 제가 올해 텍스를 대충 수입이 이 정도 되겠어가지고 올해 텍스가 10,000불이다. 그래서 내가 텍스를 미리 낸다 하면은 쿼터별로 4월 15일 날 3월 15일이 아닙니다. 4월 15일 날 텍스 보고할 때 4분의 1 미리 내야 합니다. 선납. 그 다음에 6월 15일 그죠? 그 다음에 9월 15일 세 번째 내고 마지막에 언제 내느냐 왜냐면 12월 30일이면 대충 텍스가 정리가 돼요. 그죠? 자기가 낼게. 그러면 미리 선납한 거 첫 번째 쿼터, 두 번째 쿼터, 세 번째 쿼터, 그 다음에 마지막 쿼터 거하고 비교해서 마지막 쿼터 거를 1월 15일까지 텍스를 내야 합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까지. 내년도. 그죠? 올해 거를 계산해서 1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 이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텍스 낼 게 많지가 않아. 쿼터를. 따져보니까 뭐 200불, 300불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월 15일에 다 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1월 15일까지는 무조건 내야 돼요. 텍스. 그런데 이게 텍스가 만약에 그 계산한 것이 에스티메이트 한 것이 추측한 것이 작년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많으면 작년에는 제가 텍스를 10,000불 냈는데 올해 미리 에스티메이트 텍스로 안 내고 버티다가 뭐 한 7,000불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 300불 차이 나죠. 3,000불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갭이 크면 페널티 있습니다. 이 갭이 작년과 올해 또는 올해 것에 텍스 낼 거에 에스티메이트에 그 에스티메이트 텍스 어마운트가 1,000불 이상 틀리면 1,000불 이상보다 크면 맞으면 올해 에스티메이트 내는 게 8,000불인데 내가 텍스 낼 게 10,000불이야. 그러면 2,000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2,000불 차이가 아니라 1,000불 이상 차이가 나면 페널티 있습니다. 1,000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작년 텍스, 오늘 제가 시험 본 거예요. 작년 텍스에, 에스티메이트 텍스 낼 때, 작년 텍스의 100%. 말하자면 작년에 제가 1,000불 냈어. 그러면 올해도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1,000불 내야 돼. 또는 올해 텍스 낼 것 중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900불 정도, 90%. 계산해 보니까 내가 10,000불인데 대충 90%까지 내야 돼. 그러니까 9,000불을 미리 선납하지 않으면, 미리 안 내면 나중에 그 텍스 정산할 때 4월 10일 날 텍스 보고할 때 1,000불 이상 차면 1,000불 이상 차이 나면 additional 페널티가 있습니다. 무시 못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미리 자기가 선납을 합니다. 요새는 그 페이먼트 하는 거 쉽습니다. IRS 웹사이트에 가서 페이먼트 가지고 눌러서 거기서 에스티메이트 텍스 얼마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텍스 보고 하는 사람, 저희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가 올 텐데 그분들한테 미리 텍스를 정산해 주면서 내년에 미리 텍스의 바우처를, 텍스 쿠폰, 쿼러리 얼마씩 내라고 바우처를 끌어줄 수 있습니다. 끌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미리 텍스를 내 가지고 나중에 갖고 와요. 자영업자 하신 분들. 저희 텍스 이만큼 냈어요. 뭐 몇 월 며칠 날 책 남반 몇 번에 얼마 냈고 뭐 몇 월 며칠 6월 15일 날 얼마 냈고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나중에 텍스 레이에다가 이 사람이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그다음에 1월 15일 날까지 얼마 냈다고 집어넣어야지만 내가 텍스를 낼 돈과 미리 낸 거를 정산하죠. 그죠? 정산해서 만약에 많이 냈으면 리판 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다시 토해내야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인데 여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페이먼트에서도 W2, WT에 텍스 위드 홀딩한 거, 1099, 텍스 폼, 인트레스트, 디비던, 뭐 1099R, 디스트리뷰션 그런 거 다 미리 텍스 낸 거, 다 미리 낸 돈을 다 여기다 더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에스티메이트 텍스 낸 거, 여기에 에스티메이트 텍스 낸 거나 또는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2021년도 올해 텍스 리판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뭐 많지가 않아. 그냥 귀찮아. 귀찮은 게 아니라 뭐 돈을 캐시아웃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거를 내년도 텍스 보고할 때 적용해 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돈 있는 거 캐시 뽑아가지고 딴 데다가 돈 집어넣으면 하다못해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인트레스트도 주는데 못들어 그걸 정부에 맡깁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2021년도 리펀 받는 금액을 2022년도 텍스 낼 거에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쓰는 것이 여기 쓰는 거죠.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티메이트 텍스 미리 내신 분, 자영업자들 쿼러별로 여기다 쓰는 거죠. 다 그 돈이 여러분이 텍스를 어드밴스로 낸 거죠.